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아시죠? 처음 총리가 됐을 때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워낙 잘생겨서 영화배우 같은 총리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엄친아였습니다. 집안 배경도 좋고 본인도 잘났고 그리고 진짜 정치도 멋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멋진 정치가 오히려 캐나다 경제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결국 겉멋 정치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총리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과연 트루도 총리 때문에 캐나다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건지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루도 총리가 처음 당선됐을 때 바로 이 외모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인기도 좋았습니다. 처음 당선되자마자 이 총리 취임 당시의 지지율 70%에 육박을 했으니까 캐나다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처음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점은 트루도의 외교 정책이 전형적으로 겉멋 정치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멋지지만 문제는 캐나다 국익에 항상 해가 되는 그런 정책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자, 캐나다 국익을 내세운 게 아니라 가치 외교를 하겠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정의를 항상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사우디 내에서 인권운동가를 체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캐나다 외무부 장관이 사우디 인권 탄압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이 체포된 인권운동가를 당장 풀어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 했냐? 캐나다는 항상 전 세계의 인권을 위해서 일어설 것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유럽은 공동 성명을 내긴 했지만 나라별로 나선 경우는 없었고요. 미국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서서 앞장서서 사우디를 비난하니까 사우디가 완전히 열받았겠죠. 그래서 사우디와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여기다가 2019년 초에 사우디에서 도망친 사우디 인권 운동가의 망명을 허가해줘서 이것도 사우디의 심기를 거슬렸죠. 그런데 이런 멋진 정치를 인도한테도 펼쳤습니다. 자, 캐나다와 인도는 원래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동맹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영연방의 한 일원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도 완전히 갈라놨죠. 어떻게 되냐? 2023년 6월에 캐나다에서 시크교 분리운동 단체 지도자가 피살됐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 9월에 G20 정상회담에서 인도한테 정면으로 비판을 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이런 나라 잘못된 거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인도한테 일종의 지적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인도에서 발끈했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트루도가 한 발 더 나가서 한 열흘쯤 뒤에 이 9월달 여전히 9월인데요. 그때 이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시크교 분리운동 단체 지도자 자, 시크교니까 인도 출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피살된 데 대해서 인도 당국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또 비난을 한 겁니다. 물론 자국 땅에서 피살을 당했으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인도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문제는 인도 당국한테 완벽한 그런 증거를 내밀지도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증거 되나 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상대국 외교관을 서로 추방하면서 캐나다와 인도의 FTA가 중단됐습니다. 당시의 트루도는요, 자국의 정보기관의 정보를 분석해 본 결과 이 시크교도 피살에 인도 당국이 관련됐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도에서 증거 대봐 그랬더니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민감한 국가 간의 외교 간에 진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루도는 인도를 비난만 하니까 인도에서는 완전히 발끈한 거죠. 그리고 캐나다 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캐나다 인도 FTA 중단되면 제가 보기에 캐나다한테 그렇게 유리할 게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캐나다의 대인도 무역사절단 이거 물건 팔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무역사절단인데 자, 인도에서 당연히 너희들 오지 마 이렇게 거절했겠죠. 그러니 캐나다의 국익에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된 겁니다. 원래 인도하고 캐나다가 서로 FTA를 한다니까 캐나다의 대인도 수출이 이렇게 크게 2022년에 늘어났었는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원래 FTA 했다면 크게 계속 늘어날 수 있었던 건데 캐나다의 인도에 대한 수출이 4%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인도의 대캐나다 수출은 무려 16%가 증가했으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믿지는 장사, 믿지는 외교를 한 겁니다. 겉멋은 있었지만 실속은 완전히 없었던 그런 외교 정책이었던 거죠. 트루도가 겉멋 정치를 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48만 명의 이민자가 트루도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언론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죠. 이민으로 인해 주택과 의료가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기사인데 트루도의 이민 정책 때문에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같은 대도시 지역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은요, 시골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수도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대도시, 경제도시에 머물러서 거기서 일자리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루도가 이렇게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니 당연히 도시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여기에 의료 시스템이나 주택 시스템이 붕괴가 된 겁니다. 사실 캐나다가 대거 이민자를 받아들였던 이유는 트루도의 인류애라는 특유의 겉멋 정치와 뭐가 결합됐냐? 캐나다 재계 그리고 기성세대가 이민자 왕창 불러와야 노동력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아주 이상한 결합이 됐던 겁니다. 기득권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이민청을 설립해서 외국인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면 인건비 낮아지고 여러 가지로 나쁠 게 없지만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산층들한테는 이 이민자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를 원하는 캐나다의 기득권층과 트루도의 겉멋 정치가 요상하게 결합이 되면서 이민자들을 캐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엄청난 숫자를 받아들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당장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원래 굉장히 빵빵하게 좋은 시스템으로 유명했죠.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돈 한 푼 내지 않고도 정말 무슨 유토피아 이런 곳의 의료 시스템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민자가 왕창 들어오니까 이 모든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민자들은 그동안 이 의료 시스템에 기여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민자 석 달만 지나면 무료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됐죠. 왜 그러냐? 자, 원래도 캐나다에서는 대기 기간이 긴 걸로 유명했거든요. 몸이 아무리 아파도 9주 정도 기다려야 됐었는데 이민자들이 왕창 몰려 들어오니까 2023년에는 이 대기 기간이 27.7주로 늘어났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6개월 반을 기다려라.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면서 캐나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의료 시스템이 거의 붕괴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의 집값이 트루도 임기 동안 43%가 올랐습니다. 자, 이 상승률은 캐나다 전국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그런 도시는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집이 없었던 중산층 서민들은 그야말로 길 밖으로 내쫓기는 그런 상황에 처했거든요. 자, 이 원인은 모두 다 트루도한테 책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트루도 재임 기간 동안 캐나다 인구 증가율은 6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민자가 왕창 몰려들면서 6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자, 문제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썼느냐? 다 기득권층이 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집을 짓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이민자가 몰려 들어오면 집을 훨씬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집을 못 짓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죠. 그래도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캐나다에서는요, 주택 건설 사업의 평균 허가 기간, 허가만 받는데 최소 석 달에서 최대 3년까지 소요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집값은 끊임없이 오르게 된 겁니다. 저는 트루도가 했던 최악의 겉멋 정치는 불필요하게 트럼프하고 대치했다는 점인데요. 물론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걸 강요한다. 그러면 뭐 각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가만히 있는 트럼프를 자기가 굳이 나서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2019년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 트럼프 뒷담화를 하는데 이게 다 영상에 잡힌 겁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트럼프가 트루도한테 두 얼굴을 가졌다면서 기자회견까지 취소하고 귀국을 해버렸죠. 자, 이렇게
원한을 지게 만든 트럼프가 2024년에 대선 승리를 하니까 캐나다에 당장 25% 고율관세 부과 위협을 했죠. 트루도가 뒤늦게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서 말하라고 리조트까지 뛰어갔지만 이미 트럼프의 화를 달래기는 늦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캐나다한테 너희들 말이야 뭐하러 국가를 유지하니? 51번째 주가 되라. 그리고 너 트루도 너 주지사잖아. 이런 식으로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루도로 과연 트럼프 시대에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트럼프는 한번 원수지면 이거 쉽게 달래지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트루도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캐나다 내에서도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 외교 이걸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이든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치 외교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나라 국익보다 가치 외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일단 멋지게 정의를 추구하는 거 이걸 트루도가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국익 따위 뭐 중요해?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 가치, 정의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외교를 하다 보니 캐나다 경제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캐나다의 분기별 성장률인데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가치 외교가 끝나고 이제는 국익 중심의 외교로 완전히 국제사회가 바뀌면서 캐나다가 오히려 왕따가 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캐나다 언론이 트루도를 공격할 때 뭐라 그랬냐? 너 트루도 때문에 캐나다가 왕따 된 거야. 다른 나라는 다 국익을 앞세우는데 왜 너만 가치 외교하는 거야? 이제 바이든 시대도 끝났잖아. 라는 비판적인 기사가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훨씬 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어요. 경제난으로 겉멋 외교마저 트루도 스스로가 사실은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트루도 스스로가 결정한 거거든요. 2025년 영주권자 목표 50만 명에서 39.5만 명으로 21% 감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숫자를 트루도 스스로가 줄인 겁니다. 여기다가 2024년 학생 비자도 35% 감축했어요. 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거기다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캐나다 국민들이 트루도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세웠던 가치 외교, 겉멋 외교를 트루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2023년에는 또 어떤 정책이 나왔냐? 2년 동안 외국인들은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는 금지 정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인구 밀집 지역에 한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집값이 치솟아 오른 대부분 지역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황당한 거, 그렇게 쌈박질했던 사우디한테 무기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트루도가 2018년만 해도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아세요? 사우디 니들은 인권을 무시하니까 너희 같은 애들한테는 무기 안 팔아. 이랬다가 스스로 무기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왜? 무기를 못 파니까 캐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사우디에서 첫 번째 무기 수입 국가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캐나다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 무기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스로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업체가 다 망하게 생기니까 무기 판매를 체면 구기고 다시 재개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트루도가 멋이 없느냐? 아닙니다. 저는 멋진 총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도 적어도 트루도는 물러날 때를 아는 진짜 끝까지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2025년 1월 6일 트루도 스스로 9년 넘게 수행해왔던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느냐? 일단 당내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캐나다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트루도가 천문학적인 돈을 푸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은 트루도 임기 동안 경제는 좋아진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그게 나중에 캐나다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재무부 장관이 강력하게 트루도한테 정말 할 말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지금 마구마구 돈을 풀고 있는데 재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 트럼프가 좀 있으면 엄청난 관세를 우리 캐나다한테 때릴지 모르는데 돈을 이런 식으로 막대하게 풀었다가 나중에 재원이 부족할지 모른다. 이 소중한 재원을 지금 모아놓는 게 더 중요하지 당장 네 임기 때 경제 좋게 만들겠다고 돈을 풀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다음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우리 캐나다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정책은 잘못됐다. 이렇게
당내 갈등이 아주 심화됐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잘 생각해 보면 트루도 때문에 이렇게 관세 폭탄을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총리로 계속 남아 있으면 이게 캐나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봅니다. 여기다가 야권에서 사임을 촉구했고, 야 이거 좀 불신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런 야권의 요구에 대해서 호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루도가 정말 대단한 건 사임을 당장 결정하게 되면 여당이 참패할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 물러날 때를 아는 총리. 그런 점에선 정말 끝까지 멋있는 총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가장 필요한 정치인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 아닌가 싶고요. 가치 외교의 시대가 끝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국익 위주로 지금 현재 국제관계가 다시 재편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펴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